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두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 한 해 달라지는 보훈 정책과 국가보훈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보훈 정책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변인실의 조성현 사무관님과 그리고 시민 패널 최종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올해 4월은 보훈처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아주 뜻깊은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시민 패널로 오신 최종주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럼요.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날이죠. 혹시 오늘 녹화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원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애국 청년이시네요. 네, 그렇죠.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특히나 올 한 해가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독립의 횃불 사업, 이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총 2019명의 봉송 주자들과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보훈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훈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지원 혜택입니다. 특히나 현역군인 의무 복무자가 군에서 다칠 경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귀담아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럼 오늘 프로그램을 최종주 씨를 비롯해서 군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더 귀담아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관님, 그러면 군 복무 중에 다칠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나요? 네,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에 다쳤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그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무 복무자가 국가나 국민의 수호 안전,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다치거나 사망하신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훈보상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와 국민의 수호 안전,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전역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가 군대에서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큰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가 있나요? 네, 그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각 개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부상의 정도, 개인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이 된다 안 된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 구분자의 구분은 직무 상황이나 훈련이 국가와 국민의 수호, 아까 또 말씀하신 안전,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좀 구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심사는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복무 중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전역하신 후에 하시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심사 절차가 요건 심사하고 신체 검사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요건 심사는 의무 복무자의 부상 등과 공무와의 수행과의 상관성, 인과관계,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신체 검사는 다치신 정도에 따라 상위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요건 심사는 각 군 본부에 병상 일지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건 심사에서 부상 등이 공무상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신체 검사에서 신체 등급, 상위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요건 심사에서 대상자 선정하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은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사정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상 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살펴봐야 되고 공무 수행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한 의학적인 판단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심사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등록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혜택 부분이 사실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다치신 정도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매월 보훈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교 수업료 지원 등과 같은 교육 지원 혜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 지원, 금융 지원, 아파트 특별 공급 같은 복지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대상 구분이나 상위 등급, 그 법이 개정된 시점에 따라서 혜택과 지원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요건 심사에서 대상 요건은 충족하셨지만 다치신 정도가 상위 등급에 미달하셔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시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신체가 다친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심리 치료도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 재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 군 복무 중에 마음을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심리재활센터를 여의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서울에 사시지 않아서 그 접근성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 보훈청에도 심리재활 상담사들을 두어서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세대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수혜자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보훈처도 저희 보훈 제도를 의무 복무자들에게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보훈지청이 관내 국군병원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국가보훈 제도와 등록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 수혜 내용 등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 부대와 병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병과 후보생 교육 과정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안내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내 과정을 추가하는 건 제가 곧 군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정주 씨도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사실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훈처에서는 의무복무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특별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의무복무자의 보상 대상 지정 기준이나 지원 제도를 다양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의무 복무자가 군 복무 중에 생긴 질병으로 전역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질병의 특성이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전역이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복무 중에 발생했던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경우에는 저희가 의학적 판단에 건거해서 요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2년까지만 됐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보훈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최정주 씨 오늘 직접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보훈처에서 하는 일이 현재 저희 세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원과 정책이 있다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나요? 네. 사무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방금 옆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훈처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보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흔히 보훈하시면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뭐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도 많이 있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지원도 많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 보훈처가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겠구나. 그래야 이 국가를 위해 힘쓰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라에 더 힘쓰시고 국가의 발전에 더 헌신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들의 책임이 참 막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프로그램 보이스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이런 프로그램 마련하게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정주 씨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센스 있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국가보훈처는 열려있다.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무관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좋은 대답 아닌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 계시는 최정주 씨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 보훈처와 국가를 믿고 더욱더 군복무에만 애쓰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보훈처에서 지원과 혜택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건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는 거겠죠. 여기 계시는 최정주 씨를 비롯해서 많은 군 장병분들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성현 사무관님 그리고 최정주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